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요즘 들어 우리 주변에서 유방암을 진단받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걸까요? 가족력도 없고 특별히 무리가 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검진에서 무언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도 선생님, 도대체 왜 이렇게 유방암이 많아졌을까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건 단순했습니다. 유방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을 둘러싼 환경과 생활 습관의 변화 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의 생애 전체에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은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초경이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면서 우리 몸은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었지요. 여기에 식습관과 체중 변화, 운동량의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몸속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100세 건강 라운지의 정우진 박사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건강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화들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 습관 속에서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유방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또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고 어떤 식습관이 위험을 높이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들 물어보시는 어떤 음식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 지금 유방암이 폭증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방암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생리 주기를 조절하고 뼈, 혈관, 피부까지 여러 영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몬이 유방세포의 분열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세포가 자주 많이 나눌수록 그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함께 늘어나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연변이가 바로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주로 난소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방 조직이 또 하나의 호르몬 기관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이 찌면 지방이 단순히 쌓이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만이 유방암 위험 요인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체지방이 많아질수록 몸속의 에스트로겐 환경은 더 자극적이 되고 이 변화가 장기적으로 유방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는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하고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먹는 양보다 먹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고지방 식단, 달콤한 간식, 늦은 밤 식사, 운동 부족 같은 일상적 습관들이 어느새 체중과 호르몬 균형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방암은 호르몬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과 식단의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환자들의 검진 기록을 보면서 공통된 패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체지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분들은 유방 조직의 변화도 적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체중이 꾸준히 증가한 분들은 유방 조직의 민감도가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체지방을 줄인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체중 관리가 곧 에스트로겐 관리이고 에스트로겐 관리는 곧 유방 건강 관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왜 서구화된 식습관이 유방암 위험을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식탁이 어떻게 호르몬 환경을 바꾸는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이런 병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요즘 들어 유방암이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사실 그 답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식사는 거의 집밥 중심이었고 기름지거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특별한 날에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식간에 서구화된 식단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죠. 고지방 음식, 가공식품, 달콤한 간식들, 이런 것들이 하루 한 번도 아닌 하루 내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는 빵과 커피, 점심은 외식으로 기름 많은 메뉴, 저녁은 배달 음식. 이렇게 하루를 채우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먹은 음식의 절반 이상이 고지방, 고칼로리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단 구조가 체지방을 증가시키고 지방 조직을 통해 에스트로겐 생산을 더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식단이 호르몬 환경을 바꾸고 호르몬 환경이 유방 건강을 흔드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일본 여성들이 대거 하와이로 이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후 몇십 년의 데이터를 보면 재미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살 때는 위암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하와이로 이주해 서구식 식단을 따르기 시작하자 위암은 감소하고 유방암이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같은 민족인데 식단 하나가 암의 양상을 바꿔버린 대표적 사례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접한 뒤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께 꼭 강조합니다. 유방암은 단순히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질환이다라고요. 특히 유방은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식단과 체중 변화에 따라 반응이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몸속 호르몬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식습관이 유방 건강에 부담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어떤 음식이 유방암을 만든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인데 사실 의학적으로 그런 단정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음식 하나가 암을 만든다 혹은 막아준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식단 패턴, 특히 고지방, 고칼로리 중심의 식습관이 위험을 높이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 자체가 높은 칼로리를 갖고 있어서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고 체중이 늘면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둘째, 동물성 지방에는 오염물질이나 환경호르몬이 축적되기 쉬운데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절대 먹지 말라가 아니라 지나친 지방 섭취를 피하고 식단의 균형을 잡자는 것입니다. 특히 가공육류, 튀김류, 버터, 치즈 같은 고지방 유제품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식단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식품들은 매일 먹으면 몸속 호르몬 환경을 장기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음식을 조금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식사 중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빵 속 버터, 소스 속 크림,
튀김옷, 배달 음식의 기름까지 생각해보면 의외로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한 끼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한 번의 과식이 유방암을 만들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식단 패턴이 몸의 호르몬 균형을 바꾸고 그 변화가 장기적으로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유방암 환자분들을 만나면 열이면 9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콩은 먹어도 되나요? 콩에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유방암에 안 좋다던데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콩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와 조금 다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지만 이 물질은 우리 몸에 강한 에스트로겐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자극이 훨씬 약한 좋은 에스트로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소플라본이 유방세포의 수용체에 먼저 결합해 있으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강한 에스트로겐이 들어와 세포를 과하게 자극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 때문에 콩이 호르몬 관련 암의 위험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다수 있습니다. 아시아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서구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로 평생의 콩 섭취량이 많다는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일본과 한국 여성들의 식습관에서 콩, 두부, 된장, 낫또 같은 식품들이 꾸준히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전통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건강 지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 중 상당수는 설탕이 매우 많이 들어있거나 첨가물이 많아 영양학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두부, 청국장, 낫또처럼 발효되거나 최소한으로 가공된 콩 식품을 우선적으로 드시고 두유는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단에서 콩을 적절하게 포함시키는 것은 유방 건강을 위해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유방암을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콩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로 전환할 때 가장 손쉽고 안정적인 재료가 바로 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방암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즉 식단의 구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방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한두 가지 음식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사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방암은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단을 통해 체지방과 호르몬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 두부, 두유 같은 식품은 유방 세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현미, 귀리, 통밀처럼 가공이 덜 된 곡물을 더하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호르몬 변동 폭이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장기간 쌓이면 유방 조직의 안정성도 훨씬 높아지는 것을 진료 현장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채소는 말할 것도 없이 필수입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와 해조류는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대사 과정도 순조롭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채소를 많이 먹으려면 오일 선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처럼 식물성 오일은 오메가3와 오메가9 성분이 풍부해
혈관과 호르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고지방 육류나 버터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들은 장기적으로 호르몬 환경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식단의 핵심은 제거가 아니라 균형과 대체입니다. 좋아하던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씩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녁마다 고기 위주로 드시던 분은 두부구이, 현미밥, 채소무침 같은 식단으로 가볍게 조정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식사 구성만 바꿔도 체지방이 줄고 에스트로겐 환경이 개선되며 유방 건강이 안정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식단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니 운동이 유방 건강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왜 유방암과 관련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단이 호르몬 환경을 만들면 운동은 그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식단만 조절하는 것보다 운동을 함께 하는 사람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암학회 연구에서도 식단과 운동 병행 그룹이 재발률이 가장 낮았고 10년 생존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체중이 과했던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위험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지금 체중이 조금 나가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거창한 운동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여기에 주 2회에서 3회, 가벼운 근력 운동,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체 근력이 좋아지면 기초 대사량이 상승하고 이는 체지방 감소로 이어져 유방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한 환자들은 검진 결과에서도 안정적인 패턴을 보였고 일상 피로감도 줄어들며 전체적인 호르몬 반응성이 건강하게 변화했습니다. 운동은 호르몬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몸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방식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 루틴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방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변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루틴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그 변화를 바로 알아챕니다. 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실천할 수 있는 유방 건강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해 보세요. 밤새 정체돼 있던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며 호르몬 대사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억지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서 가볍게 5분 스트레칭, 베란다나 현관 앞에서 5분에서 10분 걷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는 두부, 콩, 현미밥, 채소 반찬 정도로 가볍고 안정적인 구성이라면 훌륭합니다. 점심은 외식이 많지만 선택 기준만 바꾸면 됩니다. 튀김 대신 구이로, 크림 파스타 대신 토마토 파스타로, 빵과 달달한 커피 대신 밥, 채소, 아메리카노로. 점심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과 호르몬 변동이 줄어듭니다. 오후엔 단 것이 당기기 쉬운데 이는 몸의 피곤 신호입니다. 찐고구마, 견과류, 콩 간식으로 대체해 보세요. 이런 선택이 체지방을 안정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최대한 가볍게, 식사는 되도록 7시 이전에 마무리하고 두부, 생선, 채소 중심으로 구성해 보세요. 밤늦게 먹는 습관은 호르몬 환경을 가장 크게 흔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밤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샤워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정리하세요. 수면은 그 자체로 강력한 호르몬 조절 장치입니다.
유방 건강은 결국 하루 속 작은 선택들이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유방암은 치료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치료 이후의 습관과 생활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의사가 절반을 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이 채우는 겁니다.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직접 실천할 수 있는 4주 건강 플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내 몸 상태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최근 3개월의 체중, 허리둘레 변화, 일주일 운동 빈도, 평소 자주 먹는 음식 5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는 과정에서 내 생활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바꾸고 싶은 습관 3가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 먹지 않기, 주 3회 20분 걷기, 가공육, 튀김류 주 1회 이하. 이 3가지가 지켜지면 호르몬 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식단 원칙을 만들기입니다. 채소 먼저 먹기, 하루 한 번 콩 식품, 간식은 고구마, 견과류로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네 번째는 주간 점검표 만들기입니다.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루하루에 오늘 운동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수면은 어땠는지 체크해 보세요. 기록이 쌓이면 스스로 변화가 보이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뒤 스스로 리뷰해 보세요. 잘한 점 3가지, 아쉬운 점 2가지, 다음 달 목표 3가지. 유방 건강은 완벽하게 하기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방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아주 작은 변화가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식단에서는 고지방, 고칼로리, 패턴을 줄이고 콩, 두부, 낫또, 현미처럼 식물성 기반 음식들을 한 끼라도 더 넣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채소는 하루 3끼 자연스럽게 포함시키고 조리에는 식물성 오일을 활용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호르몬 환경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운동복이나 멋진 운동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집 앞을 20분에서 30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벼운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만 더하면 유방 건강을 지켜주는 체지방 관리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여기에 하루 루틴을 조금씩 바꾸고 나만의 실천 플랜을 만들어 기록하는 습관이 더해지면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반드시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유방암은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조기 발견과 생활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치료 후에도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다시는 병으로 인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몸을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든든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